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 일본 초등학교 검정 교과서의 역사 왜곡이 한층 심해진 걸로 드러나면서 곳곳에서 규탄 성명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이른바 선제적 양보 대일 외교 이후에 일본의 호응을 기다리던 중에 오히려 도발을 당한 꼴이라서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있습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이번에 일본 정부의 검정을 받은 초등학교 교과서는 역사 왜곡과 억지 주장을 한층 노골화했습니다. 징병의 강제성을 약화시키는 표현을 쓰는가 하면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이고 한국이 불법 점거 중이라는 주장도 강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일본이 초등교과서에 자신들의 고유 영토 독도를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을 명기한 것은 독도를 한일 양국 간 충돌의 뇌관으로 만들고 동아시아의 평화를 저해할 수 있는 매우 우려스러운 조치입니다. 경상북도는 일본에 즉각적인 시정과 사죄를 요구했습니다. 독도는 역사 지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도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며 일본의 억지 주장은 한일 양국 미래 세대의 상호 이해를 저해하는 행위라고 경고했습니다. 경북교육청도 규탄 성명을 내고 일본의 역사 왜곡을 바로잡기 위해 초중등학생 나아가 대국민 역사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웹툰, 영상자료, 그리고 독도학교 누리집을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독도 교육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회는 대일 굴종 외교 논란 이후 일본의 억지 주장이 오히려 노골화됐다며 우리 정부는 국민께 사죄하고 일본 정부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현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윤석열 정부는 일본의 역사 왜곡 철회와 교과서 수정을 강력히 요구해야 될 것입니다. 이른바 선제적 양보를 내건 정부의 대일 외교. 그러나 호응은커녕 더 노골화한 일본의 역사 왜곡. 대일 외교의 방향을 재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급식 조리사와 돌봄 전담사 등으로 구성된 학교 비정규직 노조가 오는 31일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경북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는 지난해 9월부터 임금체계 개편 등을 요구하며 교섭을 진행했지만 타결하지 못하고 있다며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경북교육청은 급식과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학교별로 간편식과 대체식 등을 제공하도록 하고 학교 내 교직원을 최대한 활용할 방침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원전안전검증대책단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안위와 한수원은 원전 내에 설치된 수소 제거기의 진상을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수소 제거기가 공익 제보 등을 통해 안전성을 보장하지 못하는 상태라는 점이 밝혀졌는데도 원안위와 한수원은 규제 요건을 만족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원자력연구원의 최근 실험들은 원안위의 보고조차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됐다며 실험 심의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해군과 해병대가 포항에서 5년 만에 연합상륙훈련인 쌍용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훈련에는 항공기 70여 대와 상륙 돌격 장갑차 50여 대, 수송함과 상륙함 등 대규모 장비와 500여 명의 병력이 투입됐습니다. 실전이었다면 적 진지는 초토화됐을 거라는 평가입니다. 배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C-130 수송기 세대가 연이어 상공을 가로지르며 훈련이 시작됩니다. 수송기에서 뛰어내린 한국군이 적진을 침투하는 공중 강화 작전을 펼칩니다. 공군의 주력인 F-35와 KF-16 등 전투기 6대가 해안을 통과해 적이 있는 내륙을 공습합니다. 뒤이어 한포 사격과 함께 한국형 상륙 돌격 장갑차가 연막탄으로 차체를 보호하며 해안으로 진격합니다. 바다를 가로질러 육지에 다다른 장갑차 8대에서 해병 대원들이 뛰쳐나와 적진을 향해 내달립니다. 제 뒤로는 미군 LAV와 한국군 상륙 돌격 장갑차가 상륙 돌격 훈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군 경장갑차 세대를 실은 공기 부양 상륙정에서도 미 해병대원들이 적진 침투에 가세합니다. 한미 해병대가 해안을 점령해 지상군 작전이 가능한 영역을 확보하면서 훈련은 끝이 났습니다.
2018년 이후 중단됐던 한미연합훈련이 5년 만에 포항 일대에서 재개됐고 규모도 여단급에서 4단급으로 확대됐습니다. 이번 훈련으로 한미 해병대의 견고한 동맹과 연합 방위 태세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해병대는 결전 태세를 확립한 가운데 적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 응징하겠습니다. 한반도 유사시 미 본토 병력이 증원 전력으로 전개되는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 미국 캘리포니아에 주둔한 미군이 참여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This exercise is designed for the combined defense of the Korean Peninsula, and that's important to us. It's important for the regional stability. 지난 20일부터 진행된 한미 연합 훈련은 다음 달 3일까지 계속됩니다. MBC 뉴스 배현정입니다. 포항시는 비대면 영상회의로 개최된 전국 대도시 시장협의회에서 재난의연금 배분 시스템 개선을 건의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김남일 부시장은 지급 상한의 현실화를 비롯해 의연금 선지급, 지역지정 기탁 규정 신설을 건의했습니다. 현행 재구호법에는 재난의연금의 지급 상한액을 과거 기준에 맞춰 비현실적으로 책정하고 있으며 기부자가 지역을 지정해 기탁할 수 없어서 지난해 태풍 흰남노 때 에코프로가 기탁한 재난의연금 100억 원이 전액 포항에 지원되지 않았습니다. 포항 지열발전소 철거 부지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주민설명회가 무산됐습니다.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오늘 포항 테크노파크에서 지진 관찰 시스템 설치, 운영 현황 및 지진안전종합센터 추진 계획을 주민들에게 설명할 예정이었지만 일부 주민이 설명 자료를 전혀 준비하지 않았다며 강하게 항의하면서 설명회가 무산됐습니다. 지열발전 부지 안전관리 사업은 2017년 11월 규모 5.4 포항 지진을 촉발한 지열발전 부지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작됐으며 평가원은 앞서 2차례 주민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지난 2021년 화재로 불탄 영덕시장이 재건축을 위해서 이달부터 철거에 들어갔습니다. 철거 대상인 14세대 주민들은 주택 보상 협의가 난항을 겪으면서 아직도 이주하지 않은 채 공사장인 시장에 남아 있습니다. 오는 7월에는 착공을 해야 되는데 보상 협의가 장기화될 경우 영덕시장 재건축 사업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보도에 김영일 기자입니다. 영덕시장 재건축을 위해 불에 탄 시장 건물을 철거하는 공사가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심한 소음과 분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철거 현장과 바로 인접한 곳에 14세대 주민들이 힘겨운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계속 공사를 하니까 사실 불안하고 또 여기 펜스를 집 앞에 치다 보니까 옆에 만약에 화재가 났을 때에 비상구가 없어요. 그러니까 위험하죠. 공사는 좋은데 주민들이 안전하게 하는. 군유지에 집을 지어 수십 년 동안 살아온 주민들인데 영덕시장 재건축 사업구역이어서 모두 철거 대상에 포함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주를 위한 보상 협의가 난항을 겪으면서 아직도 시장을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덕읍에서는 이 돈을 가지고 구할 수가 없어요. 또 집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난감하게 이래 있는데 첫째 우리 이주를 시켜주고 이거 하는 것이 원칙 아니겠습니까? 주택당 최저 4천여만 원에서 최대 1억여 원의 보상금이 책정됐는데 주민들은 새 집을 구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입장입니다. 나가서 집을 한 채 얻을 돈이 안 되니 그게 가장 난감합니다. 왜냐하면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 없는 게 그 현 주민의 입장입니다. 이 주민들도 공사를 하지 마라, 건물을 짓지 마라 이런 건 아닙니다. 반면 영덕구는 규정과 절차에 따라 보상가를 공정하게 책정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보상금 지급은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감정평가를 하면서 이제 법 토대 안에서 이제 최대한으로 저희도 보상을 해드리려고 노력했고 뭐 할 수 있는 방향이 돼서 다 했는데 저희들도 좀 답답한 심정입니다. 현재. 철거 공사가 끝난 뒤 영덕시장 재건축 사업이 오는 7월 착공을 앞두고 있어 주민 이주 보상 문제가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혁일입니다. 대구를 대표하는 전통시장 서문시장이 지금 자리에 터를 잡은 지 올해로 딱 100년이 됩니다.
오는 4월 1일 토요일이 100주년인데요. 조선시대 가장 번성했던 향시에서 국내 섬유 산업을 이끄는 메카로 지금은 지역의 상징적인 공간이자 보수 민심의 바로미터가 되기까지 서문시장의 지난 한 세기 돌아봤습니다. 손은민 기자입니다. 성문 앞에 펼쳐진 난장, 도포를 입고 갓을 쓴 사람들이 몰려 있습니다. 서문시장의 전신인 대구장입니다. 대구 읍성을 드나들던 사람들이 모이면서 읍성 북문 밖에 형성된 이 향시가 서문 밖으로 이동하며 지금의 서문시장이라는 이름을 얻고 조선 3대 장시로 번성했습니다. 일제강점기 전후에는 국채 보상운동과 지역에서 만세운동이 태동하는 역사적 현장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딱 100년 전인 1923년 못을 메우고 지금의 자리로 왔습니다. 이곳에서 한국 전쟁을 겪고 1970년대까지 의류와 원단 등 섬유 산업 메카로 지역 경제와 국내 수출까지 견인했습니다. 서울의 그 동대문 시장 상인들이 서문시장에 와서 섬유 도매를 다 떼어갈 정도였었습니다. 광복 이후에 5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섬유 산업이 활성화될 때 그 유통을 책임진 곳이 서문시장이었습니다. 서문시장은 정치 1번지로도 불립니다. 항상 사람들이 모이는 서문시장엔 대통령 직선제 개헌 직후인 1987년 노태우 전 대통령부터 고통스럽고 괴로울 때는 노태우하고 불러주세요.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마지막에 이 서문시장에서 기받고 갈랍니다, 여러분. 지역의 민심을 헤아릴 수 있는 바로미터로 정치인들이 앞다퉈 찾았습니다. 100년의 세월 동안 서문시장은 여러 번의 대형 화재로 숱한 위기를 겪기도 했습니다. 담뱃불에서 시작돼 4지구 전체를 집어삼킨 1975년 화마와 2지구를 잿더미로 만든 2005년 사고, 지금까지도 복구되지 못하고 남아있는 2016년 4지구 화재까지 1950년대 이후 기록된 큰 불만 17번입니다. 반복된 화마의 아픔을 딛고 지역의 정치와 경제의 중심으로 한 세기 동안 지역민의 삶의 애환을 함께한 서문시장, 이제 100년을 맞았습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포항시가 지역 소상공인들의 라이브 커머스 참여를 적극 지원합니다. 시는 올해 2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30여 편의 라이브 커머스 방송을 송출할 계획이며 다음 달 초 라이브 커머스에 참여할 소상공인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라이브 커머스는 웹, 애플리케이션 등의 플랫폼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상품을 소개하고 판매하는 온라인 채널입니다. 포항시는 지역 청년 26명으로 구성된 포항 청년축제 기획단을 꾸려서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포항 청년축제 기획단은 청년의 관점에서 포항 대표 축제를 기획, 운영, 홍보하는 축제 기획자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4월 말 개최 예정인 포항 해병대 문화축제를 통해서 첫 활동을 시작하며 5월 포항 국제 불빛축제, 8월 철길숲 야행 등에도 참여할 예정입니다.